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백신 접종의 우선 순위 지침을 어긴 뉴욕 의료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NYPD가 테네시주 내셔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주요 통신 개발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 한 백인 여성이 14세 흑인 소녀를 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둑으로 몰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의 기금 모금의 밤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의 서명을 미뤄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의회가 $2,000로 증액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반영해 현금 지급 증액안을 투표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성인 $2,000 현금 지급안, 이제 상원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과 1조 4천억 달러 규모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초고액을 크게 올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서명을 미뤄왔고 의회로부터 예산안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서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서 실업자 지원 재개와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임차료 지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자금 수혈, 항공업 종사자의 일터 복귀, 백신 보급을 위한 예산안 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코로나19 개인 지원금을 최고 $2,00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서명하지 않아 야당 민주당은 물론 여당 공화당 내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예산안 서명이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내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지난 3월 $2조 규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평소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종료됐으며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 실업 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의회가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시행되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실업자 보호 조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차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백신 접종의 우선 순위 지침을 어긴 뉴욕 의료 서비스 기관에 최대 $100만 벌금을 부과하고 모든 주 면허가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알바니의 코로나19 백신 사기를 저지른 의료기관에 최대 $100만 벌금을 물고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예방접종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의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이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백신 사기에 가담할 경우 뉴욕주에서 진료할 수 있는 면허증이 박탈되고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 보건당국의 커미셔너 하워드 주커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병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허위 조작 서류로 입수해 뉴욕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 접종하는 등 주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일반인들에게 접종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파크헤어 커뮤니티 의료 네트워크 소속으로 브루클린, 맨하탄, 뉴욕시 북서부의 키리아스 조엘 등입니다. 이 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유대교 정교회 신도들이며 최근 뉴욕에서도 가장 심하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파크헤어 측은 시 당국으로부터 2,300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850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료법인은 트위터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접종을 실시한다며 상업 광고를 해왔으며 이 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웹사이트로 신청하거나 QR코드로 등록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백신을 받은 병원들도 아직은 긴급 조례로 지정된 소수 외에 아무에게나 백신을 주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의 브루클린 유대 정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규제를 위한 쿠오모 주지사의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와 소송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대면 예배에 대한 금지 조치들은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7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1,000명당 1명꼴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어제 1,90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사망자는 3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3억 3,075만 3,208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17명, 사망자는 1,000명 중 1명꼴인 것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사망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천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176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하루 동안 10만 건 이상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 닷새 동안 100만 명, 그전 엿새 동안 100만 명이 추가됐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19일에서 26일 하루 평균 18만 5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사망자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4월 23일로 첫 사망자를 기록한 이후 84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누적 사망자가 33만 750명을 넘으면서 인구 1,000만 명당 1명이 희생됐다는 암울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이틀 동안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환자 역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며 성탄절과 새해 이후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셔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 NYPD가 시 전역에 있는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대테러 강력 대응 부서와 정보 부서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 감시 경비 업무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내셔빌 경찰은 물론 FBI 등과 협조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은 내셔빌 폭발 사고가 인터넷 무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중계기지국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민의 96% 정도가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뉴욕시 입장에서 만약 이들 핵심 시설이 폭탄 공격 등으로 파괴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와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이 경계를 강화한 시설은 주요 통신회사 건물, 무선 통신 중계 기지국, 송신탑 등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100개의 핵심 통신 기반 시설과 함께 총 연장 5만 마일의 전선과 수천 개의 중계 기지국 등이 있습니다. Verizon, AT&T, T-Mobile, Sprint 등 4개 메이저 통신 회사들은 이들 시설을 이용해 뉴욕시 25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390만 명의 직원들은 물론 매년 뉴욕시를 찾는 5천만 명의 관광객과 방문객들에도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불안과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한 백인 여성이 14세 흑인 소녀를 아이폰 도둑으로 몰아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맨해튼 소호에 있는 알로 호텔에서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40대 흑인 남성 케이언 헤럴드와 그의 아들을 향해 내 아이폰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시 소녀는 손에 아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이건 내 아이폰이라고 말하자 그 여성은 화를 내며 아이폰 케이스를 벗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매니저까지 합세해 아이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자 여성은 증거를 대라며 소년을 밀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폰을 우버 택시에 두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해롤드는 현장에 찍힌 동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 수만 명이 백인 여성의 인종 혐오성 횡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해롤드는 제이지 등 유명한 음악가와 함께 공연한 인기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그는 퀸즈에 살고 있는데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 아들과 함께 이 호텔에 투숙했다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한편 알로 호텔은 무고한 손님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미주 한국어 재단의 기금 모금의 밤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오늘 저녁 7시 줌으로 개최됐습니다. 재단은 오늘 한국어 반 개설 홍보와 기금 모금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하는 일 중에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한국말을 잘 가르쳐서 어느 외국어보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오후 7시에 저희들이 줌을 통해서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에 계시는 한국어 교수님 계신데 노선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뉴욕, 뉴저지에 그동안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연회장에 모시고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뉴욕, 뉴저지 계신 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계시는 그 한국어와 관련된 그런 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을 다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축사를 부탁하고 또 그분들이 현황들을 듣고, 사실은 이제 한국어 현재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학교에 한 명씩 우수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이번 행사에 초대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어요. 미국 정규 초, 중고 등 학교에 한국어 반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시키는 일은 단순히 저희 재단 식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애써주신 덕분에 됐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사들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장학생으로 뽑아서 공부하시게 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게 하는 일이 저희 그 미주 한국어 재단의 주 업무고요. 또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내가 한국어 개설을 위해서 같이 개설위원이 되겠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한 달에 10불, 1년에 120불
후원해 주시면 우리 한국어반이 개설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약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발견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중동 국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각각 1건과 4건이 확인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며 호주에서도 감염자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6일까지 7건이 보고되자 일본 정부는 변종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 사람들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영국발 변종 코로나19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마저 발견됐습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종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바이온테크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백신 업체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효능을 자신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연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행하러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콘서트장, 경기장 등에 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은 이런 용도로 활용될 코먼패스 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앱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노출하지 않은 채 보건당국에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증명서나 통행증이 QR코드 형태로 발급되며 또 여행 일정을 입력하면 도착지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통행증 요구사항 목록도 보여줍니다. CNN 방송은 이외에도 현재 몇몇 기업들은 개인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예산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31일 뉴욕시 최대 기차역으로 거듭날 맨해튼 모니헨 기차역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새해에 그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비 16억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이번 공사를 통해 맨해튼 31에서 33스트리트, 8에서 9 에비뉴에 위치한 중앙우체국인 폴립빌딩은 펜스테이션과 연결되는 초현대식 기차역으로 탈바꿈됩니다. 모니엔 기차역이 완공되면 펜스테이션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뉴욕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뒤섞여 혼잡했던 모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주민들이 직장에 뉴욕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계속 뉴욕에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 즉 법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소견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도록 지지하는 탄원서 역할을 합니다. 뉴저지 외에 커네티컷, 하와이, 아이오와주가 원격 근무를 하는 주민들이 소득세를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내도록 해달라는 법적 조언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네브라스카, 아칸소 등 7개 주민들은 근무지가 있는 주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대법원이 뉴욕으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소득세를 뉴저지주에 내도록 허락한다면 최소 1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